안녕하세요. 드론 범죄 수사론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대기의 구조 볼게요. 지구 전체 대기의 50%는 6에서 7km 이내에 분포하고 90%는 고도 약 16km 이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중력, 온도 등의 영향에 의해 분포되어 있는데요. 지구의 대기권은 성질에 따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으로 구분합니다. 대기권은 대체로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되며 대기권의 순서는 지표면으로부터 고도가 낮은 곳에서부터 높아지는 방향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으로 구분합니다. 고도에서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공기의 최적비는 78%가 질소고 21%가 산소이고 0.93%가 아르곤, 0.04%가 이산화탄소, 탄산가스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수소는 거의 다 빠져나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최적비는 질소가 가장 많습니다, 질소. 대륙권 볼게요. 지구 표면으로부터 형성된 공기층으로 통상 10km에서 15km 이내이며 평균 12km이다. 대륙권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형성된 공기의 층으로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의 감소가 발생하며 공기 불익에 따라 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륙권의 공기는 수증기를 포함하며 지구상의 지역에 따라 0에서 5%까지 분포합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는 응축되어 안개라든지 비, 구름, 얼음, 우박 등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작은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기상현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륙권 내에서는 1000피트마다 평균 감소하는 온도가 2도씨입니다. 1000피트마다 평균 감소하는 온도가 2도이다. 하나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층권. 대륙권 바로 위에 있는 층으로 고도의 약 50km에 이르며 25km의 고도까지는 온도가 일정하고 그 이상의 고도에서는 온도가 중간권에 이를 때까지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20km, 30km에 있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성층권에서는 온도가 증가합니다. 중간권, 성층권 바로 위를 중간권이라 하는데 이 권역에서는 다시 고도에 따라 온도가 감소하며 성층권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중간권의 온도가 감소하며 그 고도는 50에서 80km에 이릅니다. 온도는 영하 90도에서 130도에 이릅니다. 열권, 중간권 위쪽의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80에서 500km 사이에 존재합니다. 열권 하부층 태양이 방출하는 자외선에 의해서 대기가 전리되어 밀도가 커지는 층입니다. 극지방에서 발생하는 극광, 유성이나 극광은 오로라고 합니다. 오로라. 남극광, 북극광. 남극에서 일어나는 오로라, 북쪽에서는 일어나는 오로라. 해서 남극광, 북극광이라 합니다. 밝은 빛에 꼬리를 남기는 일도 주로 이 열권에서 발생합니다. 오로라 현상은 어디서 나온다? 열권입니다. 외기권은 열권 위쪽에 대체로 고도가 500km부터 시작합니다. 자,
대기의 열 운동 한번 볼까요?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 태양풍도 대기 손실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대기 분자들을 이온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풍의 에너지는 태양의 복사열보다 적지만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까이에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에서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태양풍에 의해서도 훌륭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외핵의 핵 회전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구 자기가 태양풍이 지구 대기와 충돌한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전하를 가진 태양풍의 입자들이 지구 자기에 의해 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구 자기도 완벽한 보호 역할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북극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오로라는 대기가 빠져나가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가 마주 빠져나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지구 자체가 새로운 대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자연현상, 넘어갑니다. 대기는 열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지구 외핵에서 일어나는 핵 분열 반응이 핵심인데, 핵 분열 반응에서 나온 열로 뜨겁게 달궈진 마그마가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공중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됩니다. 지구에는 내핵과 외핵이 있죠. 그래서 외핵에서 핵 분열 반응이 나오면서 뜨겁게 달궈진 마그마가 분해되면서 기체 분자가 끊임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자, 땅속 지층 사이의 틈, 폭발하는 화산, 대양의 깊은 바닷속에 있는 열 수공, 그런 분자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기의 열 운동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핵 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대기 분자들을 이온화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지구에는 내핵과 외핵이 있죠. 외핵의 회전에 의해 만들어진 지구 자기가 태양풍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는 것을 막아준다. 지구 자기가 태양풍하고 충돌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묘하게 참 이루어졌죠, 그죠? 대류. 열의 전달은 크게 전도란 것은 우리가 그 쇳덩어리 보면 쇠열이 연결되잖아요. 복사, 튕겨 나가는 것. 반대로 어, 열을 우리가 또 다시 반대로 보내주는 것. 복사. 대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대류는 유체의 움직임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유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됩니다. 대류니까. 흐르니까, 그죠? 공기와 같은 유체는 가열 팽창되면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이동하는데 이때 열도 동반되어 같이 이동합니다. 대류라 부르는 이 과정은 유체의 열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방 안에 켜둔 난로로부터 열 에너지로 데워진 공기는 양의 부력을 가지고 상승하게 되어 주변 공기를 데우게 됩니다. 또한 촛불 주위에 손을 가까이 할 때
촛불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옆에 있을 때보다 위에 있을 때 더 뜨겁게 느끼는 것은 촛불에 의해 가열되어 팽창된 공기가 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위에 있을 때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옆에 있는 것보다. 이걸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 열의 움직임, 공기의 움직임, 열의 전달 특성. 촛불을 보면 위에가 더 뜨겁다. 옆에보다. 이 뜨거운 양의 부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류에 의한 유체의 질량, 열의 전달은 확산과 이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류란 바람에 의한 대기 성질, 온도, 수분, 소용돌이 등의 수평 유속을 말합니다. 이류, 온도, 바람에 의해서 수분, 소용돌이, 수평 이동을 이류, 옆에 이사 간다, 뭐 옆에 장소를 옮긴다 이런 의미겠죠. 오로지 바람 수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루된 대기 성질을 변화율을 말합니다. 기상 관측은 고정점에서 대기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며 일기예보는 그 고정점 주변의 기상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류 효과는 기상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이류는 또 단순히 기단이 수평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는 의미로 상용됩니다. 그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에 의한 이류의 명칭이 붙는다. 예를 들어 안개, 이류, 내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류에 의한 유체의 질량, 열의 전달은 확산된다. 이류, 옆에 이동한다.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류는 바람에 의해서 수평 이동하죠. 바람에 의해서 수평 이동한다. 오로지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에서 이류된 대기의 변화율을 말합니다. 기상을 우리가 관측한다는 것은 기상 관측은 내가 있는 데서 대기의 상태, 기상 관측은 내가 있는 데서 대기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일기예보는 그렇게 그 고정점, 내가 있는 상태에서 관측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기상에서 중요한 효과입니다. 이류는 단순히 이 기단 흐름을 뭉쳐서 흐르는 게 기단이죠. 기단이 수평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는 의미로 쓰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에 따라서 이류의 명칭이 붙습니다. 안개가 꼈네, 내우가 온다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는 거는 어렵지 않죠. 자, 뭐냐면 이류, 이류가 뭐냐? 그다음에 기상 관측은 이 이류 흐름을 그 자리에서 보는 것. 그래서 일기예보를 하는 죠. 그래서 안개라든지 이류의 명칭이 안개, 내우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전도란 열이 옮겨가는 거죠. 가열한 쪽, 뜨거운 쪽의 분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연결되는 것. 쇠 같은 거는 전도율이 빠르죠. 주로 고체 상태에 있는 물질을 따라 뜨거운 데에서 낮은 불로 열이 막 옮겨가죠. 이쪽 쇠가 뜨거워지면 반대편 쇠도 점차 뜨거워지죠. 은박 접시에 떨어뜨린 촛농이 녹아 나가는 모습을 보면 가열한 쪽에 촛농이 녹기 시작해서 점차 은박지에 뜨거움이 전달되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천둥이 녹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전도로 합니다. 이는 고체인 음박 접시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직접 열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열이 물질을 따라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전달되는 방법을 전도로 합니다. 복사는 뜨거운 열을 반사시켜 보내주죠. 복사.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를 총칭하여 복사로 하는데 전자기파에 의한 에너지 전달 방법으로서 전도, 대류, 이류, 달리 에너지 이동하는 매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을 지나온 태양 에너지는 주로 태양 에너지 열을 보내면 이걸 다시 복사이죠. 반대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기상 소요 요소와 해수면. 자, 기상은 우리가 이제 기상 관측을 할 때 7가지 요소죠. 기온, 온도, 기압,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 습도가 어떠느냐, 구름, 강수, 비 오는 양, 시경이다. 우리나라의 강원 영동 지역은 복합 지형에 따라 특성에 따라 자연 재난을 일으키는 대설, 강풍, 산불, 호우 등과 같이 위험기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산 밑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소, 위치가 어디냐? 기온, 기압, 바람, 습도, 구름, 강수, 위치 등에서 기상이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 입체적인 기상 관측을 통해 확보한 관측 자료를 활용해서 위험하다, 기상 감시, 예측성을 높여가 나오고 있죠. 그죠?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기상 관측. 기상은 기온과 기압과 바람, 습도, 구름, 강수, 시정, 이 7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해수면은 되게 중요하죠. 해수면. 바닷물의 표면이라고 말합니다. 바닷물의 표면. 해수면은 해발 고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해수면에서 해발 고도를 해발 고도라는 것은 바다에서 시작한 높이 고도 해수면이 가장 낮죠. 그죠? 해수면에서 고도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해발 고도가 100m라면 평균 해수면에서 100m 높은 곳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의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바닷물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여 낮은 지대가 침수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2100년까지 유럽 알프스 산맥에 있는 빙하 중 3분의 4가 녹아서 남극 빙하를 녹으면 남극 빙하를 4분의 3이 녹아서 남극 빙하를 등이 녹으면 1000년 후엔 3000년쯤에는 해수면이 지금부터 4m가량 높아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빙하에 4분의 3이 녹으면, 그죠? 4분의 3이 녹으면 어마어마하죠. 4m가 올라갈 정도면 4m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3000년 후에 1000년 후 지금부터 1000년 되면 3000년쯤에는 그러면 침수 사고도 더 많이 높아지겠죠. 그죠? 남극 대륙에서 남미를 향해 북서쪽으로 뻗어나간 남극반도는 지난 50년 사이에 기온이 3도 정도 올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는 지역이다. 남미 쪽, 남극 대륙에 가까운 남미 쪽을 향해서 지금 기온이 3도 정도 올라갔다.
심각한 일입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위험. 매년 녹아 손실된 빙하량이 1979년과 2017년을 비교할 때 최소 6배가 늘었다. 대부분 따뜻해진 바람물로 인해서 빙상이 녹고 빙하가 녹고 아래부터 녹는 것으로 지난 50년간 서쪽 해안선 약 87%가 줄었고 최근 12년간 흐름은 더 가속화됐습니다. 호주 대륙의 2배에 달하는 남극 대륙은 연평균 해안가에 영하 10도에서 내륙의 영하 60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빙하의 두께는 약 4.8km이며 전 세계 담수의 90%를 품고 있어 만일 이 빙하가 다 녹는 날에는 해수면이 60m나 상승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표고와 고도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의 높이는 동해, 서해, 남해 등 다 다르고 밀물과 썰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바닷물의 높이는 항상 변화합니다. 따라서 0.0ml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위 측정소에서 얻은 값을 육지로 옮겨와 고정점을 정하게 됩니다. 이를 수준 원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16년 인천 앞바다 해수면, 별표 인천 앞바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인하대학교 교내에 있는 수준 원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볼게요. 지난 50년간 두 번째 줄, 서해안의 87%가 줄었습니다. 따뜻한 바닷물로 인해서 12년간 가속화됐고 호주 대륙의 2배에 달하는 남극 대륙은 호주 대륙의 2배에 달합니다. 남극 대륙이 연평균 해안가의 영하 10도에서 내륙의 60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빙하 두께가 4.8km이며 남극 대륙의 세계 담수의 90%를 이 빙하가 가지고 있는데 다 녹아버리면 해수면이 60m, 해수면이 60m는 어마어마하죠. 상승된다. 표고와 표준고도와 고도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데 바닷물의 높이는 동해, 서해, 남해가 다 다릅니다. 밀물과 썰물도 달라요. 따라서 0.0mm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정점을 어떻게 정하냐면 우리나라는 이 수준 원점이 고정점을 어떻게 하냐면 1910년, 16년 인천 앞바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평균 수준 원점, 물의 수준 원점을 정했다. 우리나라는 어디다? 인천 앞바다. 인천 앞바, 인천 앞바다의 수준 원점을 해수면으로 우리는 정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별표. 이 시간 두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